저는 일단 제가 입사를 못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오타쿠 같은 사람?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본인이 우기게 되거든요. 우리 팀 신입사원 진짜 잘 뽑았다. 잘 못하더라도 일단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잘하자. 현대위아 인재확보팀에서 근무하는 고영철 책임입니다. 현대위아 인재확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매니저 염슬기입니다. 현대위아 인재확보팀 권동인 팀장입니다. 현대위아 인재학보팀 신입사원 홍진욱 매니저입니다. 자격증이랑 대외활동은 만점. 그런데 자기소개가 엉망진창 vs 자격증이랑 대외활동은 전혀 없지만 자기소개서가 아주 그냥 단편소설급. 제가 공대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공대생 특징상 글을 잘 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은 있지만 글을 못 쓴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를 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제대로 읽어보고 좀 성의 있게 쓰는 걸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오타라든지 현대위아를 다른 회사 이름을 썼던지 하면 성의도 좀 없어 보이고 진짜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많은 행동을 했냐보다는 그 행동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완결성 있게 쓴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하나의 활동에서 자기가 했던 역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얻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겨우겨우 맞춘 학점이지만 대외활동이 10개 이상 vs 학점은 만점인데 대외활동이 제로. 학점 만점이 진짜 쉽지 않잖아요. 학점 만점은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학업생활을 했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서 느끼니까 학부 시절 때 배웠던 통계나 코딩 같은 것들이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되고 그리고 프로젝트의 중심 사항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학부에서 배운 학점이 곧 학부에서 배운 스킬들의 완성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B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채용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채용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인재 요건 모두 갖추고 졸업하자마자 지원한 신입사원 vs 자격 요건은 좀 미달이지만 중고 신입. 제가 중고 신입으로 입사해서 제가 중고 신입 입장에서 이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짧게라도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프로젝트를 끌고 가고 일을 만들m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아무래도 선발 확률이 좀 낮아질 것 같고요. 신입사원들한테 사실 큰 직무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일은 지내면서 서서히 배워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신입사원을 선발할 것 같습니다. 직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지원자 vs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지원자. 회사의 조직 문화라든지 회사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온 신입사원들이 퇴사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의 문화가 어떻는지, 회사의 분위기가 어떻는지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직무 정보보다는 회사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회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회사 정보를 알 수가 없고요. 회사 문화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문화를 알아봤자 어차피 변화하는 문화를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와서도 꼭 적응할 수도 있거든요. 스스로 일을 찾아가는 주도적인 성향의 지원자 vs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력이 높은 협동적인 성향의 지원자. 저는 이 질문 들으면서 저희 팀 신입사원 진욱 매니저가 생각났거든요. 진욱 매니저는 되게 주도적이고 자기 주장 강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 신입사원 진짜 잘 뽑았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주도하는 잘하자. 네, 파이팅. 네,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제가 사실 뭔가 일을 벌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회사에 입사해서도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벌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동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해야지 제 프로젝트가 매끄럽게 완성돼 가는 걸 느끼면서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내 의견만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동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거 가지고 더 완성도 높은 걸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서 B를 선택했습니다. 성취 지향성 이런 부분이 당연히 회사에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신입사원, 매니저급에서는 사업하고 그리고 팀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는 관점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습니다. 신입사원이 입사를 해서 향후에 팀장, 임원까지 가야 되는데 협동심만 강해서 팀을 이끌 수
없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팀장도 되고 임원도 되기 때문에 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소서 보자마자 첫눈에 느낌이 오는 지원자가 있다 vs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두 갈식으로 처음에 탁 제목 형식으로 넣는다든지 미아다움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서 자기 경험과 저희 조직 문화를 같이 서술한다는 듯이 그런 자기소개서를 보면 상당히 눈에 띄고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우리 회사도 많이 알고 썼구나.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라고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저희 조직 문화, 미아다움이라는 그 내용을 강조해서 쓴 글은 저희 회사를 좀 더 잘 알고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경험을 담아서 그거를 자소서에 녹이면은 아, 이 사람은 말로써 그냥 허황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좋아하는 일이라고 대답하는 지원자 vs 나 진짜 잘하는 일이라고 대답하는 지원자.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오타쿠 같은 사람? 혹은 막 약간 마니아스러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이 일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진짜 일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고 그래서 무모할지라도 이런 경험도 해봤고요. 저런 경험도 해봤고요. 저 이것도 해봤어요. 이렇게 좀 재밌게 막 말하면서 즐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지원자들이 간혹 있거든요. 저는 이런 지원자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아한다고 꼭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 인원을 뽑아야지 회사도 이익도 나고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이라면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향후에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지 않을까? 어려운 질문에 막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지원자 vs 그래서 알맹이는 없지만 겉핥기 식으로라도 대답하는 지원자. 회사에 입사해 보니까 잘 못하더라도 일단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맹이는 없을지라도 뭔가 시작해보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본인이 우기게 되거든요. 면접장에서도 보면 자기가 조금 아는 부분을 끝까지 면접에서 어필하고 대답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면접관이 느끼기에는 우기는 것처럼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겉핥기식으로 아는 척하기보다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만 알고 여기서 좀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지원자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주관이 뚜렷하고 소신 있는 솔직한 답변을 하는 지원자 vs 조직 관점을 반영해서 준비된 답변을 하는 지원자.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으면은 그 조직은 발전이 없거든요. 그 조직이 발전하고 회사가 발전하려면은 서로의 의견을 내고 개진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고 주도적인 인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가 뭐 낮은 직원일지라도 PM 역할을 맡아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신이 먼저 생각했었던 대로 좀 소신 있고 이제 구상했던 그림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하게 자신에게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당돌한 지원자가 좋습니다. 합격이 어려울 것 같네 이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후에 그 지원자 회사에서 만난 적 있다 없다. 면접이 끝나고 나면 랩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기억에 좋지 않았던 지원자가 결국엔 그 과정을 통과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그런 지원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입사를 못하게 될 줄 알았는데 입사를 해서 봤다고 했고요. 같은 팀 동기였던 땡땡씨 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1차 면접 때 저랑 제 동기 같이 들어갔는데 되게 이상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쟤는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2차 면접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최종 면접 합격하고 같이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돼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똑같이 제가 떨어질 줄 알았다고 제가 이상해 보여서 어떤 점이 그분이 좀 이상해 보이셨어요? 너무 쾌활했어요. 너무 쾌활하고 들어갔을 때 면접관들한테 이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많이 해서 쟤 되게 특이하다 떨어지겠다 이랬는데 붙었더라고요. 네. 지원자도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팀장님 그럼 제가 핫팬츠 입고 와도 됩니까? 그런데 나비 넥타이의 여미복은 진흥 매니저 동기들도 뭐 이렇게 해서 합격한 인원들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 회사 연봉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말해도 될까요? 신입사원 기준으로 성과급 포함